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혀 Your 있어도 coins are safely 당장 deposited 편의점 in the vault. 도시락 하나 못 사는 Here's your 기분 passbook as 상상해 confirmation. 보셨습니까? 2026년 2월 단돈 1원조차 꺼낼 수 없는 금융 사형 선고가 당신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압류는 단순히 숫자를 묶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잠그고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잔인한 행위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역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차가운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최소한의 숨구멍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빚독촉이라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 당신이 유일하게 대피할 수 있는 튼튼한 방공호가 될 것입니다. 법이 당신의 밥그릇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성벽을 쳐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벽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공짜 돈으로 착각했다가는 당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채권자에게 상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허락한 이 합법적 은닉의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소름돋는 진실을 바로 공개합니다. 사실 압류금지라는 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불온한 단어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주머니를 국가가 나서서 지켜준다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채무자가 길바닥에 나앉아 완전히 고사하는 것은 국가적 재난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단 1원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매달 25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혈액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터로 나가 빚을 갚을 수 있게 만드는 재기용 연료입니다. 일명 전국민 생계 방어막이 당신의 안방까지 배달된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무적의 방패만 있으면 평생 압류 걱정 없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 방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예민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방패를 믿고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방패는 순식간에 당신을 찌르는 창으로 변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제약이 숨어 있길래 제가 이토록 경고하는 걸까요? 그 무한 동력의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250만 원을 채워서 쓰고 다 비우면 다시 또 넣어서 쓰면 되겠네. 만약 당신도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면 당장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계좌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 있는 요술단지가 아닙니다. 한 달 입금 한도가 누적으로 딱 250만 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계좌는 한 달에 단 한 번만 완충되는 생존 배터리와 같습니다. 이번 달에 이미 250만 원을 입금했다면 설령 당신이 그 돈을 다 찾아 써서 잔고가 0원이 되더라도 추가 입금은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됩니다. 은행 문이 아예 굳게 닫히는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를 한 번에 다 써버리고 남은 보름을 굶주림 속에서 버틸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나눠 쓰며 한 달을 견딜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국가가 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배터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막으려는 당신의 머릿속 생각을 이미 국가가 다 읽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어느 은행을 가든 마주하게 될 거대한 그물망의 실체 바로 확인하시죠. 어은행에서 하나 만들고 몰래 B은행 가서 또 만들면 방패가 2개가 되겠지? 이런 영리한 장깨를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대한민국 전산망은 당신의 머릿속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당신이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내미는 순간 은행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호출합니다. 거기엔 당신의 금융 이력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 생존 방패를 세워둔 사실이 단 1초 만에 발각되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겁니다. 결국 1인당 딱 하나의 성벽만 허용됩니다. 중복 가입이라는 꼼수는 애초에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수많은 은행 중 어디에 당신의 마지막 성벽을 세워야 가장 안전할까요? 집 앞 농협일까요? 아니면 손가락 하나로 입출금이 가능한 카카오뱅크일까요? 여기서 내리는 결정 하나가
당신의 향후 1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벽만 튼튼하게 쌓으면 지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사슬까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냉혹한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자 가장 가슴 아픈 오해를 풀어드려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계좌를 새로 만들면 지금 압류돼요. 꽁꽁 묶인 내 국민은행 통장도 마법처럼 풀리나요? 제 대답은 차갑고 단호합니다. 아니요, 꿈 깨십시오. 이 제도는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이지 과거를 지워주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이 계좌는 오늘부터 들어오는 돈을 지켜주는 새 도화지일 뿐입니다. 이미 압류의 사슬에 묶여 얼어붙은 기존 계좌는 이 제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돈을 찾으려면 예전처럼 복잡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법적 전쟁을 따로 치러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처럼 이 계좌는 철저히 당신의 내일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의 빚잔치에 오늘 번 돈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선만 쳐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압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그저 그림의 떡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채권자들을 자극해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될까요? 당신이 이 계좌를 만드는 순간 채권자들이 준비하고 있을 두 번째 칼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당신이 250만 원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리면 채권자들은 과연 허탈하게 돌아서서 포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길을 막으면 수압이 높아져 다른 곳으로 터져나오듯 통장 압류라는 길목이 막힌 채권자들은 이제 당신의 담벼락을 넘기 시작할 겁니다. 이른바 빨간 딱지, 유체동산 압류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집안의 TV, 냉장고, 심지어 아이의 컴퓨터까지 당신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이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지키려다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이 지점에 역설적인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250만 원이라는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채무 조정과 협상의 객관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셈이니까요. 국가가 정한 생존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덤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논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의 구도는 바뀌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은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승부처는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전쟁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집 앞 은행 창구입니다. 2월 1일은 일요일이기에 대한민국 모든 채무자가 생존의 방패를 들기 위해 월요일 아침부터 무서운 기세로 몰려들 것입니다. 준비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신분을 증명할 카드 한 장,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지독한 도끼입니다. 은행 방문이 쑥스럽거나 시간이 없다면 스마트폰 앱을 켜십시오. 비대면 개설이라는 비상구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통장 하나를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장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내 손으로 직접 쟁취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방패를 손에 넣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영혼의 공포는 일단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패가 당신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숨구멍만 틔운 당신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뼈아픈 조언이 있습니다. 이 방패를 든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진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제 이 모든 시나리오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압류금지 계좌로 250만 원을 지켜내면 이제 당신의 인생은 다시 찬란해질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당신은 이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권리 하나를 손에 넣었을 뿐입니다. 이 계좌는 당신의 안식처가 아니라 다시 전장으로 나가기 위한 임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당신의 식비를 지켜줄 때 당신은 그 힘을 비축해 빚의 사슬을 끊어낼 근본적인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이 250만 원은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 새 삶을 설계할 종잣돈이 되어야지
평생 숨어 지낼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패만 들고 평생 전장에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손에는 든든한 방패가 쥐어졌습니다. 국가가 마련해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저 매달 들어오는 250만 원에 안주하며 숨만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지긋지긋한 빚의 터널을 완전히 탈출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법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저는 그런 당신의 제기를 끝까지 응원할 것입니다.